오늘 종가 데이터를 쭉 훑어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왜곡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놓치고 있을 그 1%의 틈,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열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공포, 그 정체가 뭔지부터 제대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포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거의 역사적인 수준의 가치 왜곡을 데이터로 딱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그럼 기업 실적은 괜찮은 거야? 하는 의문의 답을 찾아보고 반전의 신호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파트 1, 리스크의 지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죠.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완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헤드라인에 꽉 잡혀 있어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하루는 올랐다가 다음 날은 폭락하고 정말 정신이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기분 탓이 아니고요. 몇 가지 아주 거대한 글로벌 이슈들이 시장의 모든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이 시장 바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요. 꼭 이럴 때, 그러니까 온갖 나쁜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시장이 가장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저 중동 리스크가 유가랑 환율을 동시에 건드리잖아요. 이러면 다른 좋은 펀더멘털 지표들은 그냥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걱정의 벽이라는 녀석의 실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20년 동안 겪어보니까 진짜 기회는 항상 이럴 때,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감정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아주 차가운 숫자, 데이터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숫자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7.75배입니다. 2026년 4월 5일 기준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에 고작 7.75배 가격에 통째로 팔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숫자가 여러분 계좌에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가격표 같은 겁니다. 이 가격표 숫자가 낮다? 그건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지금 이 7.75배라는 수치는 그냥 저평가 수준이 아니라 딥 밸류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심한 저평가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명품관에서 모든 상품을 80% 폭탄 세일을 하는데 백화점 곧 망한다더라 하는 헛소문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딱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10년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 코로나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쇼크, 그때마다 코스피의 선행 PER은 정확히 이 7배수 근처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V자 반등 아니면 강력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물론 역사가 100% 똑같이 반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확률적 패턴입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주가가 싼 건 알겠는데 혹시 앞으로 기업들 이익이 박살날 걸 미리 반영한 거 아니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의심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기회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함정일 테니까요. 자, 그럼 이것도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흥미로운 왜곡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의 가격, 즉 PER은 공포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의 진짜 체력, 즉 EPS는 오히려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이 2월 말에 611포인트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693포인트까지 무려 13.5%나 올랐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흐름이 혹시 반도체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까 싶어서 뜯어봤는데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AI 덕분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도체를 쏙 빼고 나머지 기업들만 봐도 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곧 시작될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 전체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가격은 역사적으로 싼데 기업의 체력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런 이상한 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몇 가지 초기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현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3월 말부터 무려 3조 6천억 원 가까이의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방향 전환에 미리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실제 주식시장의 반등보다 한두 주 정도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도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고 다른 매크로 지표들도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세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손에 딱 쥘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플레이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략의 이름은 원칙을 지키는 저가 분할 매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매수 구간을 정합니다. 코스피 선행 PER이 8배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가치 투자 구간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익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핵심 주도주에만 집중합니다. 셋째, 변동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빠져 급락할 때마다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담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 산 가격에서 5% 빠지면 2차 매수, 10% 빠지면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주도주가 대체 어디냐?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세 군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IT 하드웨어,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왜 이 세 곳이냐면 이익이 좋아진다는 펀더멘털과 외국인이 산다는 수급,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IT 하드웨어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관련된 조선이나 전력기기 같은 분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저는 딱 3개의 바구니로 나눠 담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에는 이익 성장세가 가장 확실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담고요. 두 번째 바구니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싸진 인터넷이나 바이오 주식들을 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구니에는 이제 막 바닥을 치고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는 2차 전지를 담는 거죠. 참고로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핵심 반도체 종목 비중을 기존 25%에서 30%까지 1차적으로 늘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투자의 절반은 리스크 관리죠. 저는 지금 상황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대응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 즉 분쟁이 1주에서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저는 80% 정도로 가장 높게 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죠. 20% 정도의 확률로 분쟁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현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투자는 내일 뉴스가 뭐가 나올 줄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어떤 뉴스가 나오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내 계좌를 지켜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 공포에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1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이 차가운 데이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부디 이 변동성을 공포가 아닌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